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니까 사실 내가 아는 두 단원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방정식이랑 함수가 같이 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함수를 배워 수학에서. 그리고 수의 방정식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학은 2차 방정식, 즉 다항 함수까지는 방정식과 함수를 따로 배웠지만 여기서 지금 얘가 합쳐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 다음 거 넘어가서부터 이제 고2부터는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를 배우고 지수 함수의 요만큼의 활용으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삼각 함수를 배우고 그 안에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활용처럼 들어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도 한 단원이었던 거야. 원래 한 단원인데 중3에서 따로 배웠고 지금 이제 와서 좀 한 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6단원은 함수 안에 방정식이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야. 둘을 같이 볼 건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단원에서 함수랑 방정식이 왜 같고 그리고 얘를 방정식보다는 왜 함수로 더 많이 풀면 편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함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네. 함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그래프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프가 방정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단원이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내용, 요런 거, 얘랑, 이런 거 그냥 다 한 번에 설명할 거예요. 한 번에. 자, 우리가 사실 첫 번째 여기 있는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3에서도 얼핏 다뤘겠지만,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2차 방정식을 는 0을 갖다 지우고 얘를 y로 바꿨어. 그럼 함수가 돼. 그지? 그럼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야. 즉 y는 어쩌고의 그래프야. 그런데 내가 방정식으로 바꾸면 그 y 자리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 y에 0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지. y가 0이라는 축이 어느 축이야? y가 0은 어느 축이야? x축이지? 이걸 해도 되겠지? 봐봐. 그래프가 하나 있어. 여기가 x축이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방정식으로 y는 0이라고 부르지. 나는 사실 x축이라는 단어 대신 y는 0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쓸 거야. x축을 일부러 지우고라도 y는 0이라고 적을 거야. 그러니까 x축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데 y는 0으로 생각하면 더 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어. 이 그래프가 하필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이 두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y는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에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i의 x절편이라고 부르지. 맞아? x축하고 만나니까. 근데 이 x절편이 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 y가 0일 때라고? 그럼 y에다 0을 집어넣어봐.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뭐가 나와?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어디서도 배웠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에서도 배웠지. 연립방정식을 풀고 나면 수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에 세웠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배웠던 거랑 똑같아. 집중하셔야 돼요, 앞에.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까지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야. 중3에서도 이 정도는 나와. 그런데 고등 가면 이제 얘가 같이 나오는 거지. 여기 x축이 있어. x축이 y는 0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얘 말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랑 x축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난대. 아까는 x축이라는 예쁜 일직선이었어. 가로로 되어 있는 직선이었다면 얘는 직선이긴 한데 뭔가 이름이 있는 직선인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줄까요? 자, 얘랑 초록색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는 이름이 그냥 똑같이 얘로 갑시다. 자, 얘네 둘이 만났어. 그러면 분명히 두 점이 생길 거야. 여기 알파가 생기고 여기 베타라는 점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일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위의 그림이랑 다를 게 있나? 없어. 다를 건 x축이 좀 기울어진 정도야. 기울어지다 보니까 아까는 x는 y는 0이었는데 여기에 그냥 좀 기울기가 좀 생겨서 뭔가 좀 식이 좀 생긴 것뿐이야. 그럼 첫 번째, 아까 이 위의 그림에서는 이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에 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 x축이라는 i는 다시 말하면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y는 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y에 0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고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얘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왜? 얘네 둘을 연립한 거랑 똑같거든. 같다고 놓고 푼 거잖아. 그지? 여기도 똑같아. 기울어진 것뿐이야. 나는 이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부터 하면 돼? 이 초록색이랑 이 까만색이 만났어. 둘이 같아질 때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아까는 y는 0이었다면 이제는 y 자리에 뭐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mx 플러스 n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새로운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여기 보면 표가 막 나와 있고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야. 물론 저 판별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지만 기대지 마. 그냥 x축이든 y는 ax 플러스 b든 걔네 둘은 어차피 똑같은 1차함수 직선이야. 물론 가로직선은 1차함수까지는 아니긴 한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둘이 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따 문제를 풀 때도 x축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y는으로 바꿀게. 그건 뭐예요? 얘네 둘을 같게 생각해야 돼.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고 유형이 달라져. 그럼 더 많은 걸 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얘랑 얘는 똑같은 애야. 다만 하나는 가로로 되어 있는 애고 얘는 좀 기울어져 있는 애야. 둘 다 이름은 있어. y는 0이라는 이름과 y는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얘가 맞나? 안 맞나? 몇 개에서 맞나? 라는 걸 판단하는 판별식을 좀 쓸 일은 있겠지. 그림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 사실 이건 좀 당연하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딱 보자마자 우린 뭘 해? 판별식의 연구답사를 쓸 거야. 안 쓸 친구는 없잖아. 저번에도 판별식 하면서 얘기했지만 두 개에서 만난다, 한 개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또는 두 개다, 한 개다, 0개다가 나오면 이건 고3까지 판별식밖에 없어. 몇 가지 조금 더 나오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아이가 이거고 접하면 만나는 건 알고 있죠? 판별식이 0인 거, 만나지 않는 거는 0보다 작은 거. 얘는 여기 가도 마찬가지. 기울어져 있어도 똑같아. 기울어져 있든 안 기울어져 있든 어쨌든 그냥 이 그래프랑 얘랑 안 만나. 그럼 무슨 관계야?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이해돼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아예 딱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겠지.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판별식은 되게 큰 도움을 줘. 무슨 도움을 주냐면 야 내가 판별식을 써야 돼. 라는 말은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내가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이 없어. 그럼 너희는 이걸 못 풀어. 너희 이걸 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방법이 뭐야? 이 2차 함수랑 이 2차 아니 1차 함수가 둘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버리면 된다. 둘이 같을 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같다라는 건 무조건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야. 얘네 둘을 가지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안 만나면 근이 없는 거잖아요. 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끔 나올 거고요. 뒤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489번 볼까요? 노트 준비해야 되면 하시고. 89번.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x축이라는 말도 너무 예쁜데 좋은데 y는 0으로 바꾸라고 아예 그냥.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아이랑 y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애랑 둘이 만난대.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아, 만난다니까 똔똔이지.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럼 y가 0일 때랑 y가 이거일 때 똑같으니까 y 자리에 0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지. 둘이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둘이 같을 때 두근이 얼마래? 가 나오는 거야. 마상또는 인 거지. 그럼 끝난 거야. 마상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우리는? 집어넣어서 연방해도 되는데, 집어넣어서 연방하는 건 중학교 방식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합과 곱이죠. 전개하면 A와 B가 나오고, 제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얘기한 대로 데이트에서 연방해도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 2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2로 묶어줬고요. 그럼 A 얼마야? 2고요. B는 1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두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걸 아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는 꼭 필요합니다. 이 식은 필요한 거예요. 쓰고 두근이 이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y에 대한 두근이 마상 또는 2인 건 아니니까.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도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없네요. 그래프를 뭐 살짝 그려볼까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프가 있어. 나는 그래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래프라는 건 개형만 그리면 돼. 누가 그래프를 점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리는 걸 원하지도 않아. 나도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래프는 더 대충 그려야 돼. 미분적분을 배우면 그래프는 점으로 그리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말아. 그 정도밖에 필요가 없어. 어떤 모양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프의 어느 점에 누가 있고 이런 거 크게 안 중요하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그래프를 많이 그리면 좋은데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내가 필요한 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x축과의 두 점이 있대. 그럼 x축과의 두 점을 그려보면 되지 뭐. x축이래. x축이라는 게 뭐라고? y는 0이라는 점이라고. 네, 직선이라고. 자, AB가 8이야. 자, 여기 거리가 8이야. 이 문제를 풀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거리가 8인 건 알아. 이 점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거리가 8인 거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꼭지점을 구해요. 근데 우리가 꼭지점이라는 것보다는 중3에서 사실 크게 안 다루는 내용인데 고등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 추계방정식의 공식이죠. 추계방정식 공식 외웠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안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생들을 해봐도 이쯤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나 아니면 얘를 우리 직접 표준형으로 바꾸기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계산하나 둘이 속도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뭐 외우든 안 외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추계방정식이 얼마야? 자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가운데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양쪽으로 몇씩 나눠 가졌겠어? 3씩 나눠 가졌겠지? 그럼 두 점을 알았네요. 여기가 몇이고 4, 여기가 7. 즉 얘랑 y는 0에 합쳐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군 거야? y도는 7인 거야. 그럼 끝났지. 두 근의 합이 얼마고? 6인 거 나왔고. 두 근의 곱만 궁금하네? 두 근의 곱 얼마야? 4. 곱이 필요하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돼요? 오늘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기본 문제니까 합시다. 자, 요 이차 함수랑 x축이, 자, x축 다시 한번 더 x축 대신에 y는 0이라고 적어도 된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어디에서? 두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나는 판별식을 만들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이 필요해. 2차 방정식 만들면 되지. y가 0이랑 y가 얘랑 똔똔이래잖아. 그러면 y 자리에 0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는 0.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4분의 d를 사용할게요. 역분하시고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끝났죠? K가 뭐보다 커요? 뭐보다 커? 2요. 2. 그러면 가장 작은 정수의 값 누구예요? 3 쓰시면 되겠네요. 밑에 건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있으니까 F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쉽게 구하는 거고 얘는 상중 문제가 아닌데 왜 상중에 써있을까? 얘 때문이네. 또 써있지. 이게 뭐지?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그럼 나는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가장 마지막에 얘를 사용할 거야 라는 힌트고 나는 그 다음 걸 먼저 봐야 돼. 이게 먼저 나왔네. X축에 접할 때 오케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렇지. Y는 0에 접한데 그럼 D는 0이네. 이렇게 적어야겠네. Y 자리에 0 넣고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K 플러스 K 플러스 B는 0을 적고요. Y 자리에. 그리고 이 아이의 판별식인데 4분의 B를 사용할게요. 函수 공식을. 그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이네. 현재 나는 식이 하나 나왔어. 판별식을 다 사용했어. 근데 문자가 많아. 그러니까 누가 있었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K로 묶어버릴 거야. 난 참고로 마이너스 그냥 다 묶어버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뺄 건 빼세요. 나는 그냥 K로 묶는 편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네는 0이야. 그럼 뭐야? K 옆에 붙어 있는 거 0, 떨어져 있는 거 0. 그러면 A가 얼마? 마이너스 B가 1인가요? 상중은 아닌데 항등식 문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냥. 아, 같은 유형이에요? 다른 유형 아니야? 똑같은 유형이야. 뭐가 바뀐 거야? 아까는 여기가 자꾸 뭐였어? Y는 0이었어. 근데 0이 아니라 뭔가 이름이 좀 생겼어요. 딴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랑 뭔가가 있어. 만나든 안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뭔가 교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두 아이를 뭐 해? 같다라고 놓고요.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는 거야. 선생님 안 만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야? 같다라고 놨을 때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야. 이해돼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었어. 이 항에서 조금만 정리 좀 하고요. 얘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는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0보다 크겠네. 판별식 해주시면 되죠. 합수 공식 쓸게요. 2다시 제곱 마이너스 a가 이항하면 a의 값을 검사하고 같은 문제라고 했어. 다른 거 아니야. 유형이 완전히 똑같아. 얘랑 그냥 똔똔인 거야. 둘 다 y니까 y 빼고 둘이 같다라고 놓은 것 뿐이야. 아까 y는 0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밑에 문제도 사실 크게 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나지 않도록이야. 누가 얘랑 얘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나는 것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 안 만나는 건 판별식으로 판별을 할 거고, 난 지금 그것까진 모르겠고, 일단 둘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자고. K마 3의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5는 KX-K-2가 되고요. 이 항에서 예쁘게 정리를 좀 할까요? 사실 이제 나중에 되면 그냥 저기서 저기를 바로 빼면 되는데, 우리 아직은 하니까 그냥 쓰죠. 더하기 X 뭐 있어요? 3K-K였어요? 2K는 그냥? 그리고 더하기 7뿔 K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안 만나. 얘네 둘이 안 만나. 그럼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지. 그럼 판별식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B를 활용할 수 있네요. 이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아직은요, 우리 2차 부등식 안 배웠으니까 2차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K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21은 0보다 작다가 나올까요? K에 대한 범위에 C 나오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유형이 거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혹시 못 보면 이따 얘기 꼭 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아. 똑같은데 보통 얘는 좀 다르게 나오지. 다른 유형으로 나와서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야. 접하는 문제는 뭔가 특별하니까. 근데 얘는 잘 보셔야 돼요. 500번에 보니까 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얘가 이 그래프에 접하고 그리고 얘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얘야. 문제를 읽었으면 얘랑 분명히 누군가는 똔똔으로 놓고 식을 세울 거야. 여기에 들어가야 할 아이가 얘야 얘야 늘 잘 판단해야 돼. 뭐야? 2번이지. 2번이 들어가고 싶은 거야. 사실 여기에 2번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1번은 왜 힌트로 나온 거야? 평행 때문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A가 얼마냐. 이라는 걸 먼저 알려준 거야. 평행하면 누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울기 2 하나 알려주려고 나온 것 뿐이야. 2를 하나 던졌으면 얘는 필요가 아예 없어.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제 구하려는 건 이거였던 거야. 얘랑 어떤 관계가 있대. 근데 A 자리가 뭐인 걸 알았다고? 2인 걸 알았어. 얘랑 관계가 있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변으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고요. 능형 붙이고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 얘네 둘이 서로 뭐하대요? 지워버렸네. 여기다 서로 뭐하다고 써있어? 접한다라고 적혀있어. 판별식이 어때야 돼? 뭐가 같아요? 0 해야지. 그럼 얘도 또 똑같이 4분의 9네요. 우리가 4분의 1을 쓸 일이 많네요. B라스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B도 나오고 나오네요.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보통 우리가 접하는 아이는 좀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선의 방정식이든 접선이 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과 과정 생각하는 사람 이과는 이런 거안 배워도 이런 거요? 왜요? 이건 배워야죠. 그 공통수학이잖아. 돼요. 고2까지는 다 배워요. 뭔가. 수위를 안 배워, 수위 2를 안 배워. 왜 안 배워요? 그건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2학기인데. 다 배워요. 고3, 고2, 수까지 다 배워요. 2학기 내가 당, 내가 예전에 올해 수능 본 애는 문과한테 미적하는데 선택 과목이니까 본인이 미적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거 1위를 근데 근데 학점이 너무 안 나온다고 미적을 선택했어. 어차피 안 나올 거 애들 어려워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선택했던지 모르겠네. 별로 없구나 생각보다. 제일 쓸데없는 게 한데 미적은 어려워. 참고로 말해. 미적은 많이 어려워.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어. 이해하죠? 개인적으로 하는 확통이 더 어려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람마다. 미적은 재밌는데 난 어려워. 자, 503번. 사실 얘는 또 얘 때문에 그냥 맨 밑에 있는 문제네요. 얘 때문에 그죠? A에 대한 항등식 문제여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다? 없지. 뭐가 없어? 얘가 없잖아. 방금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어. 방금 문제도 사실은 없었어. 없었는데 여기 적혀 있었던 것 뿐이잖아. A, B로 적혀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방정식을 구해야 하니까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필요 없고 얘랑 서로 뭐 한대? 적한대. 그러니까 일단 똔똔으로 놓고 식을 세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2는 mx 더하기 자, 이항해서 식을 좀 세울까요? x제곱에 그냥 이렇게 세울게요. 마이너스 2로 넘어져도 되는구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2 빼기 x 이렇게 나오네요. 접한다고 됐어. 접하니까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이면 돼. 판별식 0 쓸게요. 2제곱 마이너스 4ac 는 0. 자, 얘는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정리를 하고요. 사실 얘는 사라질 건데 플러스 4am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m이야. 걔가 0이래. 근데 우리는 이대로 못 풀잖아. 그러니까 누굴 쓴다고 했지?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써야겠죠. 첫 번째 줄에 써있던 a에 대한 항등식을 가지고 와서 적습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어? a로 다 묶어버려. 맨 밑에 있는 식 1 위로 올라와 쓸게요. a로 다 묶는데 참고로 얘는 사라지는 거 알죠? 그래서 a 있는 건 얘밖에 없어. 4am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a가 없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정리할 건 없었어. 얘가 0이고 얘도 0이면 돼. 굳이 묶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m 누구야? 0이죠. m이 0이니까 n은 얼마예요? 2죠. 따라서 내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야? y는 2인 거죠. m이 없으니까. m은 없어도 된다는 걸 우린 아까 알았어요. 이미 왜? x축이 y는 0이랑 y는 2인 거랑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지우기는 없어도 돼요. 우리한테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얘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네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요. 여기 유형까지, 506번의 유형까지는 그냥 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지금도 또 할 거야. 뭐 유형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차 함수랑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제 이걸 딱 보면 알아야지. 아, 얘네 둘 똔똔으로 놓고 뭔가 판별식을 사용해야겠구나. 그럼 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는 x 마이너스 b고 얘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그리고 판별식 사용해야겠죠.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걔가 0보다 근데 얘는 참 미안 이거 할 필요 없네. 내가 문제 끝까지 안 해줬네. 얘는 사실 얘 필요 없는데 적은 김에 냅두고요. 얘는 좌표가 나왔네. 부분이 얼마예요? 이거의 두분이랑 두분의 합과곱으로 갈게요. 합 얼마? 4는 A마 1이고요. 두분의 곱 얼마? 5고요. 끝났네. 그럼 얘는 밑에 유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려가서 506번을 잠깐 볼까요?
일단 얘도 문제 읽어보니까 이 이차함수랑 이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하나만 알려줬어. 일단 세워. 2x제곱 플 3x 더하기 1이 5x 뿔 k랑 같은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 하나를 알고 있는 거야. 이 두근 중에 하나를 알아. 한근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끝났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한근이 나왔는데. 일단 집어넣어 그냥.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k. k 얼마? k 13?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바꾸면 되겠네요. 어떻게? 2x 세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2는 0인가? 계산하세요. 당연히 마이 또는 뭐가 나오겠지. 뒤에 좌표를 구하래요. x 얼마 나와 이거? 마이 또는 3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뒤에 좌표 3컴마 뭐야? 8대 1대 여기다 넣지. 여기다 넣지. 여기다 13 넣고 넣지. 이제 프랑스에서 28이요? 크다. 더하기가 28 정도 나오거든요. 네. 3,28이군요. 돼요? 몇 가지 유형이 하나였어. 오빠 눈을 좀 더 크게 했어. 더 크게 했어. 눈 크게 뜨는데 왜 머리를 내려? 눈만 크게 뜨면 되지. 왜 머리가 같이 내려와? 자연적인 안 맞거든. 눈이 안 떠진다고? 눈이 왜 안 떠져? 안 맞거든. 앞머리 좀 잘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잘라주고 싶어. 유진이요? 어? 화장실에서 뭐 있다고요? 잘라? 학교 가다 뭘 잘라야 있었어요. 그냥 미용실에서 잘라. 잘라놔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미용실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 잘랐을 때 그랬잖아. 못 더 잘라. 자르죠. 좀 더 잘라야지. 이게. 앞머리는 솔직히 너무 그래? 나는 건 내가 중학교 때 앞머리를 나 집에서 혼자 잘랐어. 그냥 중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두고 나왔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우리 아빠가 할 때 한 밥 먹는데 갑자기 우리 아빠가 나 큰 병에 걸린 것 같아 뭐 이러더라고. 너 왜? 그랬더니 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이러는 거야. 하수구가 막혔다는 거야. 본인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 가서 확인했는데 내 머리카락인 거야. 내가 자른 머리카락 난 그 후로 우리 집에서 절대 가위 사용 안 해. 절대 안 잘라. 무조건 미용실. 왜? 미용실 가면 잘해주잖아. 너 3만 원짜리. 1,000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삼성. 아 그래? 아니 쇼크하면서 솔직히 라인이 붉은 데에서 미용실 하는데 머리 길었을 때는 안 맞아. 3만 3천 원짜리니까. 어떻게 잘라? 앞머리 저런데 진짜 저번에 왜 길었을 때다 잘라? 아니 미용실도 잘 자를 거야. 아니 거기서 거기 아니 미용실을 가면은 자꾸 깎이는 걸로 나. 깎이는 데기 싫어서 혼자 잘라는 건데. 아무렇게나 잘라주면 어때? 어차피 기를 건데. 나 원래 머리에 장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저그 1900 연습 시대에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 아니에요? 그거 김병지 거. 507 항목이야. 완전 멋이야. 최대값, 최소값은요, 중3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3에 있던 내용이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어디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여긴 중3에 있던 내용이야. 빠졌어요, 아예. 그래서 요즘 2차 함수가 되게 짧아졌고. 요 밑에 거는 중3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일단은 위에 걸 제대로 하면 밑에 거는 그냥 범위만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딱 최대 최소 정도만 먼저 할게요. 근데 최대 최소는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봐도 알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굴 가지겠어? 최소는 가질 거야. 맞아? 최소값은 있을 거야. 이 밑으로 그래프가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그치만 위로 계속 올라가.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최대값은 없어. 맞아?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누가 있어? 최대가 있을 거야. 그런데 누구는 없어? 최소는 없어. 맞아? 근데 생각해봐. 최소든 최대든 요거 어디야? 꼭지점.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데? 꼭지점만 구하. 그러니까 원래 중3에 있었던 거야. 중3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일이지. 그것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최대최소 앞부분을 일단 먼저 할게요. 자, 507번 문제를 볼게요. 요 함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거래.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을 요거 하면서 좀 같이 할게요. 아이고, 하나만 구하고 싶은데 이게 다 들었네. 일단 위에 거부터 합시다. 자, y는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3으로 묶고 나면 뭐가 돼요? 아, 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가요? 줬다 뺐다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뒤에 원래 있던 7 갖다 줘. 요거는 시험 봤으니까 못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곱해서 나와야 돼요. 얼마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아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이야. 그래프는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다 했어.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니? 1,10이야, 맞아? 자, 그럼 얘는 최대를 가지고 있어, 최소를 가지고 있어? 최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럴 땐 이렇게 적을 거예요. x가 1일 때 최대값이 얼마다? 10이다라고 적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얘를 안 적고 귀찮으니까 최대값이 10이구나만 하고 지나가면 어려운 문제 갔을 때 x는 1이라는 그 개념을 활용할 때는 좀 어려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x가 1일 때야. 그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이해돼요? x가 1일 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m은 10이네요. 그지? 두 번째. 두 번째는 누구야? 얘네. 이 아이는 최소값을 가진다, 얘들아.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건 중3 때 할 때는 막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를 가지고 이런 거 막 외웠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개형 정도만 그려도 충분해요. 두 번째 건에 y는 어떻게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네. 네, 우리 표준형으로 바꾼 거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누구냐면 2, 마삼이야. 따라서 뭐야? x가 뭐일 때? 2일 때. 최소값이 마삼이야. 그럼 얘가 얘한테 스몰 m이야.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답은 7일 거고요. 어려운 건 없어? 나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만 잘 찾아내면 돼. 맞지?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좀 갈게요. 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하나, 둘, 아니네. 얘가 먼저 나오네. 별로 안 어렵다. 얘들아, 우리 오늘 한 거 섞여 있다. 얘랑 얘가 여기서 만난대. 자, x축이니까 뭐로 바꿔? y는 0이야. 그럼 y 자리에 0 넣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래? 네, 두 근이 마우스 또는 이래. 누구네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누구네 합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을 적어주고 전개하면 a, b가 나오죠.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썼어.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라고 활용 진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x제곱이 1이어야 돼. 자, 그럼 a 얼마야? 이고요. b는 이렇게 됐고요. 일단 얘는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니까 2 x제곱. 자, 제 6이었으니까 뭐야 여기? 3x. 맞니?
6이었으니까 그럼 3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누구 있어? 4분의 9가 줬다 뺐다가 되고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y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둘이 곱해서 나올 때 어떻게 돼? 네,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다.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대한 최소야? 그림 그려온 말고. 최소겠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x예요. 그러면 3개를 더하고 빼래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 분야도 꼭 나오겠네요. 돼요. 다음 장에 나오겠네요. 9번 계산하는 게. 그 6번 전까지 되게 상하는 게 없네. 자, 여러분 방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게 뭐였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네. 511번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가진대.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이들한테 꼭지점이 마이, 13인 거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최대 최소라는 궁금할 필요가 없어. y는 마이너스 2에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려줬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13이 나오게끔 식을 세워서 전개하면 그만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중학교 3학년 내용인 거지. 꼭지점이 제라는 거 알려준 거야. 그러면 전개해서 갖고 합시다. 2x 제곱 4 마이너스 8이 큰가요? 그럼 A하고 B 부산이 되네요. 몇 개의 문제를 표시만 하고 지나가 볼게요. 514번도 딱 보이죠? 얘가 꼭지점이야. 맞아? 물론 B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꼭지점인 거야. 그럼 513번은 어때요? 최대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을 정확히는 몰라도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야? 8인 것까지는 알았지. 그럼 나는 쟤를 앞에 있는 i를 표준형으로 바꿔줘도 되는 거지. 이해돼요? 한번 풀어볼까요? 하는 김에. 자, 앞에 있는 i를 표준형으로 그냥 바꿉시다.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절반의 제곱이 누구야? k제곱을 줬다 뺐다 하면 되네요. 이렇게 됐어. 최대값. 누구? 얘가 8이래. 로 문제를 풀면 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이야. 얘들아 k값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지. 곱을 구하라고 써있으니까 빨리 읽어야 돼.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 얘가 곱절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8인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최대 최소는 꼭지점 문제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옆에도 한 유형이어서 옆에도 하나 정도만 같이 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네. 추계방 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이 6이야. 이렇게 적혀있어도 우린 알아야 돼. 꼭지점이 누구야? 마삼삼마 6인 거 알면 돼요. 여기 잠깐 볼까요, 얘는? 뭔가 얘는 되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4를 가져. 그럼 얘도 꼭지점은 마이너스 4지. 근데 여기 하나 뭐 더 알려줬네, 왜지? 누굴 모르니까. 기울기 A 값을 모르니까. 그치? 여기서 A 알기 위해서
대입하라고 알려준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얘도 그러면? 그러면 517번 하나를 풀고 지나가 보죠. 8번이 뭔지 안 봤지만, 아, 18번이 내가 풀려고 했던 게 여기 있었네. 근데 17번 하나만 풀지 말고 얘는 그럼 꼭지점이 뭔지 알고 지나갑시다. 자, 얘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꼭지점이 뭔지 생각해봅시다. 꼭지점 누굴까요? 네. 제가 못 들었어, 잘. 여기는 마사인가 봐요, 그죠? 최소값이 마사니까, 그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야? 1이죠. 왜 1이지? 함수값이 같을 때는 가운데 추계방정식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5의 가운데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지. 추계방정식이 될 거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볼록인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f-3의 값과 5의 값이 같으면 가운데가 무조건 추계방정식.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4인 것만 알면 517번 어렵지 않으니까 지나갈게요. 518번 유형을 좀 볼게요. 딱 518번까지가 중3에서 나왔던 문제고 중3 가장 마지막 문제가 항상 518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건데 m의 최대값을 구하라. 내가 배운 데까지만 하자. 이거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표준형으로 만들어야겠지. y는 x. 자, 이거 표준형으로 계산하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제곱 ax. 뒤에 누구 필요해? 반의 제곱. 9a 제곱을 줬다 뺐다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y는 x 플러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라는 i가 됐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야. 얘를 뭐라고 두래? m이라고 두래. 질문 하나 하자. 이 최소값은요 무슨 최소값이야? X가 마이너스 3의 일 때 y가 최소란 얘기하는 거지. 최소의 말은 y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m이라고 줬을 때는 요 y식을 다시 세워서 m은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꼭지점을 찾아내버리면 m에 대한 최대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 말인 거예요. 즉 두 번 불란 얘기지. 여기서는 y 대신에 m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하던 대로 해. 마이너스 9로 묶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 그럼 얼마야? 10인가요? 네. 그러면 12가 뭔 거야? n의 최대값인 거야. 그죠? 그러면 대답은 12. 어려운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두 번 계산하는 얘기. 딱 여기까지가 중3에서 다뤘던 내용이 한 거. 이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거예요. 우리 여기 유형이 22번까지 있어요. 힘들겠지만 조금 더 하고 싶죠. 아예 최대치도 조금 더 하고 시간을 딱 멈춰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되는 데까지만. 중3 거에서 최대 최소는 그냥 꼭지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중3에 나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표준형만 구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살짝 달라져요. 얘 때문이에요. 뭐가 생겼어? 뭔가 범위라는 게 생겼어. 그럼 범위라는 게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위로 블록인 어떤 그래프가 있었어? 난 당연히 여기가 최대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조건을 준 거야. 야, 있잖아.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니?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래. 그럼 나머지 필요가 없어졌지. 그럼 최대가 바뀌지. 꼭지점이 최대가 아닌 거야. 내가 궁금한 범위 안에서는. 맞니?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여기서부터 여기였어. 이렇게가 궁금해. 그럼 당연히 뭐야? 꼭지점이 최대인 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지? 근데 새로운 게 생겨. 뭐가 생겨? 최소가 생기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대가 있으면 최소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부터 뭐가 생길 수 있어? 최대와 최소가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최대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돼. 근데 그래프를 뭐라 그랬어? 개형만 그려도 된다고 했어. 일단 하는 건 똑같아요. 이 아이의 최대값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은 하나야. 먼저 수중형으로 바꿔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x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곱하면 되잖아. 4x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맞아. 플러스 k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얘가 없었다면 조건이 없었으면 문제는 쉬워. 엄마가 그냥 8이야. 3이야. 그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돼. 약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생각할 때 내가 얘기했어? 엄청 디테일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위로 블록을 그려. 여기만 여기다 그릴게. 자, 위로 블록을 그려. 그리고 꼭지점이 뭐야, 지금? y, k 플러스 2야. 근데 내가 궁금한 범위가 어디인지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마사부터 이래. 얘들아, 마사면 마이너스 2가 여기라고 했을 때 마3이 여기 있고 마사가 한 요 정도 있겠지. X축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마이면 여기가 마3이고 마4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겠지. 여기서부터 쭉 넘어와서 2까지. 그럼 2면 참고로 여기는 어디야? 대칭되는 요정은 누구게?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X축이 여기 어디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4는 건너뛰지 않고 한 요 정도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는 누구야? 0이지. 대칭돼야 되니까. 그럼 2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겠네. 맞아? 이해돼? 그렇게 찾겠다고. 그렇게 개형만 그려주면 된다고. 내가 궁금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 끝났다. 최대값이 누구야? 얘가 맞지.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최대값이 맞는 거야. 얘가 누구면 되나? 3이면 돼. 따라서 K가 얼마야? K가 궁금한 건 아니었어. 그냥 K가 1이고 나한테 궁금한 건 뭐였어? 최소가. 즉 X에 마사를 넣을래? 2를 넣을래? 당연히 2겠지. 그림 그려보니까 2가 더 밑에 있잖아. 맞아? 그럼 X자리 2 넣으면 끝인 거야. F는 마이너스 1에 4제곱이니까 10분 최소 값이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제한된 범위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 얘를 한번 보자. 자, x가 2보다 큰 범위래. 지금은 그냥 2보다 큰 범위라고만 남아있고 최대값이 16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 볼 거 없어. 일단 얘부터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해. 뭐예요? 2kx예요? 이렇게 되네요. 얘가 16인지 아닌지, 이 최대값이 16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 아직 모르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위로 볼록이래.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은 k, k 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지? x를 몰라. 근데 내가 궁금한 범위는 어디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그러면 얘들아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에 따라 다르지. 왜냐면 2가 왼쪽에 있으면 얘가 그대로 최대가 16이 맞는데 2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 그럼 나는 그래프가 여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야. 맞아요?
한 두 가지를 봐야겠다. 어쩔 수 없어. 얘는 첫 번째. K가 2보다 큰, 즉 2가 여기에 있으면. 그러면 2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K 제곱이 그냥 그대로 16이면 돼요. 그럼 K는 뿔만 4가 나오네요. 그 중에 당연히 K는 누구겠어? 그렇죠. K는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돼요? 두 번째. K가 2보다 작아. 무슨 얘기냐면 2가 여기 정도에 있어. K보다 큰 쪽에 있어.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냐면 딱 2일 때, X 2를 집어넣어야 돼. X에 빨리 2 집어넣을까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아, K 2일 때구나. 그럼 K가 2일 때니까 2 집어넣어. 그러면 K 제곱이 뭐야 돼? 써야 돼. 맞아? 근데 우리는 최대값이 뭐라고 나왔어? 아니네, 미안해. 아, 미안해. K 제곱 아니야. 미안해. 2를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아, 4. 왜 4K야? 걔가 16이면 된다. 4K 얼마야? 20K는? 말 돼, 안 돼? 안 돼, 왜? K보다 작다는데 K가 5가 나오죠? 안 돼? 1을 찾아줘. 범위가 제한되면 살짝 어려운 게 생기죠. 힘드니? 나 물어보면 당연히 힘들다고 하겠지? 그럼 그건 진짜 어려워. 해도 되고. 이건 그건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기보다 시원할 거예요. 일단 하게 되더라도 일단 10분 쉬었다 합시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지 말지는 좀 보죠.